안녕하세요. 올드스테어즈입니다. 저희 올드스테어즈는 2011년도에 설립하여 어학서적과 어린이 학습 만화를 출간해 오고 있습니다. 현재는 성인 인문 교양 도서도 출판하고 있습니다. 저희 출판사에서 처음으로 소개해드릴 작품은요, 바로 천재가 되다 시리즈입니다. 공부 잘하는 아이, 공부 못하는 아이, 어디에서 판가름 날까요? 국어 실력에서 판가름 납니다. 그럼 국어 잘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어휘력 향상해야 하죠. 어휘력 향상시키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책 많이 읽혀야 돼요? 글쓰기 많이 해야 돼요? 아니면 이거 모두 다 잘해야 돼요? 라고 다 물으실 텐데요. 저는 한문 공부하는 거 추천해 드립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단어들이 다 한문에서 왔기 때문이에요. 사랑, 평화, 자유, 전쟁 이런 말들 다 한문에서 왔잖아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이 읽는 교과서에 나오는 단어들도 다 한문이 굉장히 많아요. 물질의 성질, 자석의 이용, 동물의 변화 이런 단어들 다 교과서에 나오고 있는 단어들인데요. 이 단어들을 다 하나하나 무슨 뜻인지 외울 수가 없어요. 사실 언어는 유추의 힘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한문 공부를 많이 해야 돼요. 그러면 오늘부터 10자씩 무조건 한자 외워! 이렇게 하면 참 편하겠지만 우리 아이들 절대 안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사자성어 공부 추천드리는데요. 사자성어 공부하라고 하면 4자씩 외워야 되니까 더 어려운 거 아닌가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요. 사자성어에는 이야기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읽으면서 공부하면 훨씬 재미있게 사자성어 익힐 수 있고요. 스토리를 통해 기억하면 훨씬 뇌리에 많이 남을 수 있어서 저는 사자성어 공부 추천드립니다. 그럼 사자성어 공부 어떻게 하면 되냐고요? 만화로 읽히면 돼요. 사자성어 하나하나를 에피소드로 다 풀어냈어요. 그렇기 때문에 아이들은 재미있게 만화 읽고 스토리로 통해 기억된 사자성어들은 잊혀지지 않아요. 그러면 어휘력이 향상되죠. 그렇기 때문에 하루에 한 장씩 만화로 사자성어 알려주세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국어 공부하는데 한문만 배울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기본이 되는 맞춤법 같은 것들이나 글쓰기를 알려주기 위해 맞춤법, 글쓰기, 속담, 재미있는 이야기로 배우는 사자소학 같은 것들을 천재가 되다 시리즈로 학습 만화를 통해 국어 열심히 배울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천재가 되다 시리즈 만화 하루에 하나씩 읽게 해주는 건 어떨까요? 자, 여러분, 지금부터 땅을 파세요. 계속 땅을 파세요. 어디까지 파는지도 안 알려줄 거고요. 왜 파는지도 안 알려줄 거예요. 그냥 땅을 파라고요. 너무 힘들겠죠? 너무 하기 싫죠? 그런데 제가 여기서 다시 알려드릴 거예요. 우리 이 땅을 파서 사과나무를 심어서 나무에 열매가 맺히면 그 열매들을 사람들하고 맛있게 나눠 먹을 거예요. 이런 목적을 가지고 땅을 파면 조금 보람차겠죠? 그리고 조금 덜 힘들 거예요. 이게 우리 아이들이 수학을 풀 때 느끼는 마음이에요. 왜 푸는지도 모르고 어떻게 푸는지만 배우고 있는 거죠.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주는 책이 바로 읽으면 수학 천재가 되는 만화책이에요. 아이들은 수학을 왜 풀어야 되는지 모르고 계속 학습지만 쳐다보고 있거든요. 그럼 너무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저희는 왜 이 수학 문제를 풀어야 되는지를 이야기로 만들었어요. 두 농부가 있었어요. 한 농부는 네모난 땅을 받았고 한 농부는 세모난 땅을 받은 거예요. 어떤 농부가 더 큰 땅을 받았을까요? 이 문제를 풀려면 수학을 풀 수밖에 없거든요. 사실 이 세상의 모든 것에는 수학이 있어요. 그런데 그걸 모른 채 우리는 학습지만 풀고 있죠. 더 쉽게 얘기하면 2 곱하기 3은 6을 배우는 게 아니라 두 사람에게 3송이의 장미를 주려면 6송이의 장미가 필요하다는 걸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나 수학 너무 싫어. 나 수학을 제일 못해. 이런 아이들 정말 많을 건데요. 그 아이들에게 이 책 꼭 읽혀주세요. 영어 공부 너무 어려운데요. 성인이 돼서도 너무 어렵죠. 그런데 영문법 공부는 더 어려워요. 그래서 아이들한테 영문법 꼭 알려주고 싶었는데요. 영문법 가르쳐주는 거 너무 어렵고 재밌게 가르쳐줄 방법이 잘 생각나지 않았어요. 그런데 영문법 공부하고 나면 영어가 사실 조금 쉬워지거든요. 그래서 영문법이 탄생하는 이야기를 스토리로 만들어줬어요. 주인공은 사막 한가운데에 떨어져요. 그리고 모래와 하늘을 만나요. 그래서 일어나서 모래와 하늘에 이름을 붙여줘요. 얘는 모래, 얘는 하늘.
이것이 바로 명사의 탄생이죠. 그런데 그 이름 붙여주고 나니까 사자가 막 달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주인공이 사자라고 명사 이름을 붙여줬더니 사자가 쫓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사자가 쫓아온다 라고 말하려고 보니까 명사로만은 부족했어요. 그래서 동사라는 문법을 만들어내요. 이렇게 하나하나씩 문법을 만들어 나가는 과정을 그린 스토리를 만든 책이에요. 읽으면 영어 천재가 되는 만화책, 읽으면 수학 천재가 되는 만화책. 일본, 대만, 중국에 다 수출했고요. 누적 판매 부수 10만 부, 교보문고 베스트셀러 10위 안에 6개월 동안 있었던 책입니다. 자신 있게 추천드립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이 책 꼭 읽혀주세요. 우리 아이들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지적인 능력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어요. 바로 사회성과 인성인데요. 아무리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다 해도 사람들과 어울리는 일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아이들이라면 사회생활이나 적응에 곤란을 겪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또래 친구나 부모님, 그리고 나 자신의 마음에 대한 갈등을 겪고 있는 어린이들에게 마음과 감정을 들여다보고 또 타인을 이해할 수 있는 힘을 기를 수 있도록 공감되는 사연을 통해 여러 가지 해법을 제시하면서 이 책을 구성하였습니다. 우리 아이들 일상 속에서 흔히 일어날 법한 시시콜콜한 사건들을 배경으로 실제 어린이들의 속마음을 유쾌하게 그려낸 창작 동화입니다. 주인공 준이를 비롯한 다양한 등장인물과 거침없는 묘사, 그리고 속도감 있는 전개를 공감과 웃음을 동시에 이끌어내는 작품입니다. 아이와 엄마가 함께 읽으면서 웃고 떠들 수 있는 책입니다. 재미있는 스토리 외에도 깨알 상식 등도 있어요. 우리 엄마는 친엄마가 맞을까? 저수지 속 괴물의 정체는 무엇일까? 고민하는 주인공 준이의 미스테리한 일상이 궁금하다면 꼭 읽어보세요. 재미와 교훈 두 마리 토끼를 다 잡고 싶다면 올드스테어즈의 또 다른 창작 동화 고양이 인간 고철을 추천합니다. 못된 친구들의 괴롭힘으로 인해 지옥 같은 나날들을 보내고 있는 철이의 이야기인데요. 그 철이가 어느 날 갑자기 고양이로 변하면서 겪는 일생일대의 사건들을 담고 있습니다. 악랄한 강풍우 삼총사와 똑부러지는 수호천사 은지, 귀여운 외모와 달리 사나운 길고양이 일당까지 다양한 캐릭터와 흥미진진한 이야기, 그리고 역동적인 일러스트가 마지막까지 손에 땀을 쥐게 하는 성장소설입니다. 소심하고 평범했던 철이가 고양인간이 된 후 진정한 용기란 무엇인지, 새로운 나를 받아들인다는 건 어떤 의미인지 깨달아가는 내용인데요. 나는 누구일까에 대한 고민을 시작한 친구라면 마치 동화 속의 철이가 된 것 같은 기분을 느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무한열차 119호의 배경은 저 머나먼 우주입니다. 주인공 은우와 하루는 운영시간이 끝난 놀이공원에 남아 있습니다. 우연히 규칙도 원칙도 존재하지 않는 무한열차에 탑승해 요상하고 신비한 일들을 겪게 되는데요. 상상한 것은 무엇이든 이루어지는 꿈의 세계를 만난 두 주인공처럼 열차 칸을 열 때마다 새로운 사건이 펼쳐지는 무한열차와 함께 여러분의 상상력과 창의력 마음껏 펼쳐보시길 바랍니다. 지금까지 올드스테어즈의 대표 도서들을 함께 만나보았는데요. 매 순간 초심을 잃지 않고 가슴 뛰는 책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저희들의 진심이 잘 전달되었나요? 인생은 속도가 아닌 방향이라는 말처럼 엘리베이터나 에스컬레이터 같은 요령 대신 계단을 하나씩 하나씩 밟아 올라가는 즐거움과 보람을 느낄 수 있는 책을 만들 수 있도록 저희 올드스테어즈는 항상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